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의 생각을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였나요? 저는요, 일주일 동안 꽤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진짜 침대에 퍼질러져서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 뜨는 것도 힘든데 이 이 침대에 뭐가 이렇게 묶여 있나 봐요. 침대를 벗어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은 일어나지만 이 침대 밖을 나가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도 한 2 개, 3개 정도 맞춰 놓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람을 2-3 개씩 맞추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침대에서 나오기 힘든 성향이신가요? 타입이신가요? 아무튼 요즘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침대 밖을 나가는 게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 일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버터떡이라는 디저트를 먹었거든요. 이게 두쫀쿠 죄송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다음으로 유행하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상해에서 넘어온 디저트라는데 겉은 엄청 바삭한데 안은 떡처럼 쫄깃쫄깃하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 최애 디저트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인절미 떡입니다. 그래서 어 기대를 갖고 한번 먹어 봤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두점코 다음으로 '이게 유행한다고?' 라는 제 스스로 물음표가 생긴 거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은 왜 이렇게 유행이 빠를까?'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었나? 분명 나는 아직 20 대인데 왜 이렇게 유행이 빠르지?' 이게 좀 제 스스로 의문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쳐 봤어요.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 분들이 네이버 아니면 다음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포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저는 자주 이용하는데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 봤어요. 한국 유행이라고 쳤는데 기사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유행에 대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두쫑쿠가 유행하기 전에는요. 다양한 K 디저트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10대 당시만 해도 카스테라가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소금빵도 유행했었고요. 어 허니버터 칩이라고 감자칩
칩인데 거기다가 이제 허니 버터 가루를 뿌린 허니 버터 칩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어 제가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유행을 하면은 유행 기간이 최소 한 달이나 아니면 길게 가면은 3-4달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유행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탕후루가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 탕후루가 한 2 달, 3 달을 못 갔어요, 유행이. 탕후루가 초반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구매를 해서 먹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탕후루 가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편의점 가맹점 수가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하면서 '탕후루 가게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다고?' 실제로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요. 엄청나게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행이 끝나자마자 탕후루 가게가 줄줄이 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참 유행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잘 정리가 안 되지만 몸으로는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옆에 탕후루집 또 망했어.' 이런 걸 저도 말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행했던 게 바로 이 두쫑쿠인데요. 두쫑쿠가 굉장히 핫했어요. 핫했었습니다. 네.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두바이 초콜릿이 예전엔 엄청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했었는데, 먹어 봤을 땐 굉장히 맛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식감이라 할까요? 겉은 쫄깃쫄깃하고 안은 바삭바삭한 게, 그리고 피스타치오의 그 고소함, 밀크 초콜릿의 달달함이 아 아주 조화롭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말하면 맛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이 한국인의 구강 구조가 아무래도 쫀득쫀득한 거를 씹을 때 더 식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분들,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한국인들이 이 쫄깃쫄깃함 식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의 뉴스가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네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쫑쿠의 유행이 끝나고 이제는 버터떡이 유행으로 또 신흥 강자로 올라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핫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빨리빨리라는 성격 때문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리고 유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이 유행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아, 또 이게 유행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다들 유행에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유행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이 유행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유행의 구조를 또 한번 파헤쳐 보자면 한국의 홍보가 너무 정형화돼 있지 않나?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찍어서 게시한 다음에 이게 SNS 홍보에
뭔가 챌린지 같은 '이걸 꼭 먹어야 한다.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안 먹으면 당신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DM을 나누면서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있어서 없지 않아 사람들이 '어 그럼 나도 한번 먹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유행의 아이템을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K 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흐름이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를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1 분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